세상에 이번 이 얘기는요 정말 여러분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듣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이 사건은 일단 2021년 8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자, 먼저 40대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이혼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남편 역시 40대인데요. 어느 날 8월 8일이라고 했잖아요. 이날 새벽에 주거진 12층 아파트 12층 베란다에서 이혼을 고민하던 이 아내가 남편을 밖으로 밀어서 살해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어머나. 하지만 남편의 저항으로 이건 미수에 그쳤습니다. 아니 저 때 남편이 저항하면서 일단 화를 모면하겠는데 당시에 남편이 얼마나 진짜 알고 있던 욕을 다 했을까. 지금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안진용 기자님. 네, 아무리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지만은 남편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뭔가 좀 석연치 않잖아요. 어허. 이를 부추긴 제3자가 있었습니다. 에? 그 제3자는 바로 40대 이 여성의 내연남과 또 하나 중요합니다. 이 내연남의 아내였습니다. 어머나. 자, 이 40대 여성 내연남과 바람피다가 불륜이 적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협박을 받았고 결국은 내연남 부부에게 1억 원을 건넸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 이 내연남 부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보험금 등을 타내기 위해서 이 40대 여성에게 남편을 살해하라고 사주까지 했던 거였죠. 게다가 남편을 무고하게 고소하라고 부추기기도 하는데 왜냐면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죠. 네네.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하면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왔던 겁니다. 네. 하지만 이 40대 여성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요. 이후 이혼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이 40대 여성의 남편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허허 참 무슨 해괴한 지금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이제 소름 돋는 영화.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이들이 원한 즉 내연남 부부 그리고 이 40대 아내 이 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뭔가 결말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일단 이 여성이 내연 관계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 내연 관계도 이제 순탄치는 못했습니다. 남성이 사망한 후에 이 40대 여성이 이 내연남인 부부와 또 이제 좀 거리를 두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네. 당연히 거리 둬야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연남인 분이 여성을 감금 폭행하고 어머나? 돈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리고 무려 15억 원을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여성에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의 집에 찾아가고 어머나? 연락하고 그 스토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요 참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 범죄 영화 내용보다도 더 오싹하고 충격적인 이 사건의 결말 끝이 있긴 있는 겁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결국 내연남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지금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네. 신고하니까 경찰이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하. 내연남의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네. 거기서 찾아낸 자료가 중요한데요. 뭘까요? 내연남 부부의 자택에서 살인 미수 교사 협박 자료가 발견이 된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이제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살인 미수 교사 중강금 치상 무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와 협박 등으로 내연남을 구속 기소했고요. 공범인 내연남 아내도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40대 여성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남편을 살해하려 하고 거짓 고소한 이 여성에 대해서 살인 미수와 무고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저 몹쓸 인간 세 인간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건 그나마 다행인데 법원은 저 세 인간들에 대해서 어떤 이 형벌을 내렸을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재판 내내 이 내연남 부부는 우리는 살인 교사를 한 이 자체가 없다. 우리가 부추기거나 한 사실도 없다라고 다퉜지만요. 네. 법원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오히려 이 내연남 부부가 40대 여성과 일부러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본 거죠. 아.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고요. 네네. 아마 이 40대 여성이 남편이 사망하면 받게 될 상속 재산이 상당량이 있을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네. 이걸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네. 때문에 40대 여성의 이 내연남 징역 7년형 선고받았고요. 네. 내연남의 아내에게도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들에게 계속해서 남편을 살해하라고 부추김을 당하기도 했고 무고로 고소를 하기도 했던 이 40대 여성 역시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저 몹쓸 세 인간들이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무슨 그 40대 남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아니지만
지금 형량이 나왔잖아요. 선고됐잖아요. 혹시 이건 중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상당히 중형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살인의 직접적인 결과를 이들의 행위로 사실 초래된 건 아니었다는 점이 감안은 되더라도 네. 대단히 죄질이 불량하지 않았다는 아하. 겁니다. 불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40대 여성은 어떻게 보면 선처를 받았는데 이거는 이 돌아가신 40대 전 남편의 유족들이 이 여성에 대해서만큼은 좀 선처해 줄 것을 탄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형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로 몹쓸 짓을 하고는 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리고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오싹합니다.